이번 시간에는 사회적 기업 영상 콘텐츠 기획의 첫 시간으로 스토리텔링과 기획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이고 영상 제작의 핵심으로 기획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영상 언어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아보고 본 수업을 통해 활용하게 될 유튜브의 크리에이터 아카데미에서 소개하는 기획의 방법과 소나기 커뮤니케이션에서 제작한 국민학교 작품을 통해 기획의 사례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이제 영상 콘텐츠 기획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제작의 시작을 알리는 시간인데요. 그 기획은 마치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디테일한 설계 도면이 또 머릿속에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 추상적인 그런 개념들을 구체화해서 그 영상 콘텐츠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도면을 만드는 작업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기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건데요. 스토리텔링은 그 지금의 세상에서는 더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와 같이 그 사람들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강해진 이런 세상 속에서 마치 그 숏폼 콘텐츠와 같이 그냥 단순하게 보고 즐기는 형태의 콘텐츠는 더 이상 변별력이 없고 또 거기에 가치를 심어내기라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가치 또 특히 소셜 임팩트를 고민하는 창작자, 제작자들은 스토리텔링, 내가 갖고 있는 메시지와 내가 갖고 있는 이야기, 또 내가 발견한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소셜 임팩트화 시켜서 영상으로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잘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금의 세상에서는 지금의 플랫폼들, 지금의 다양한 유통 채널들에서는 글, 사진, 동영상이라고 하는 또 뭐 최근에는 VR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요. 다양한 형태의 그 도구를 통해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영상을 만들고 그 안에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죠. 이 너무나 많은 이런 콘텐츠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고 느끼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글을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아마 우리의 모든 사람들은 콘텐츠를 그냥 훑어봅니다. 스킵합니다. 스킵. 원하는 장면만 보고 원치 않는 장면은 넘어버리고 돌려버리고 닫아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유를 명백하게 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의 시선을 1초라도 길게 잡아두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메시지를 더 용이하게 전달하기 위한 겁니다. 5초만 넘어도 10초만 넘어도 사람들은 채널을 보지 않아요. 돌려버려요. 선택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에서 스토리텔링을 담아서 우리는 영상으로 어떻게 소셜 임팩트를 표현할 것인가. 글, 사진, 동영상의 각각의 특징들을 이해하고 그 매체를 활용해서 표현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는 것이 우리의 첫 출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 제작의 핵심은 기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설계 도면과 같이 우리가 앞으로 펼쳐질 많은 내용과 같이 추상적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제작에 참여할 사람들, 또 투자를 할 사람들, 또 이 영상을 볼 사람들을 위한 설득력 있는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바로 기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구성 요소가 두 가지가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이야기고 두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획을 이루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발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사람의 페인 포인트, 그 사람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의 페인 포인트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목하고 봤을 때 이야기를 발굴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한 3년 전에 제가 그 글을 모르시는 문맹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1년 동안 글을 배우시고 그 성과를 발표하는 발표회장에서 봤던 그림입니다. 제가 이 그림에 주목했던 이유는 이 할머니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저 노트에 적어서 전시하고 본인을 그렸다는 게 너무나 의미 있고,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을 때 그 가치와 감동이 굉장히 더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컨텐츠를, 이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아직도 우리 사회에 이렇게 글을 몰라서 소통할 수 없고 글을 몰라서 자신도 모르게 숨어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려야 되겠다는 동기부여를 받게 됩니다. 나는 마늘 농사를 잘 지었다 라고 하는 이 한 문장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와 많은 그 숨어져 있는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만날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능합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을 맞추고 경청을 해야 됩니다. 내 이야기만 전달하고 그분과 눈을 맞추고 교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영상 콘텐츠 제작에, 또 우리가 소셜 임팩트와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핵심적인 기획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영상 콘텐츠는 시간의 콘텐츠입니다. 24시간 만든 영화는 없습니다. 물론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영화는 그 일상적이거나 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영상은 시간의 이야기고 시간 안에 기승전결, 어떤 그 플롯을 가지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야기를 꾸리면서 사람들이 관심 갖고 시간 안에 희노애락을, 감정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상의 미학입니다. 이런 것처럼 그 기획은 어떤 시간 안에, 제작 기간은 언제까지, 내가 만드는 영상은 5분짜리, 10분짜리, 20분짜리 혹은 2시간짜리 이런 시간을 염두에 놓고 만드는 영상으로 만들어야 실제로 제작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는 1시간짜리 영상을 안 만들 거고요. 5분 이내에 쇼폼 콘텐츠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 계획이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들을 앞으로 더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참여할 것인가? 연출은 누가 할 거고, 촬영은 누가 할 거고, 편집은 누가 할 거고, 소품은 누가 할 거고, 여러 가지 그 촬영 현장은 누가 컨트롤할 것인지, 이런 역할과 업무 분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은 사실은 이렇게 팀으로 영상을 제작하지 않고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이게 운영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안에 어떤 롤과 역할을 정해서 그 역할들을 구체적으로 리스트업하고 그 리스트업들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에 대해서 투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구체적인 실행력들을 기획안에 옮겨지고 우리가 작업할 영상 콘텐츠가 시간 안에 어떤 사람들과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에 대해서 실행력을 갖는 것들이 영상 기획의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스토리텔링은 상대방에게 알리고자 하는 스토리, 링의 합성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스토리는 그 사람이, 그 공간이, 그 마을이 갖고 있는 사건과 지식, 정보를 이야기하고요. 텔은 영상입니다. 그리고 링은 교감하고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떤 사건은, 어떤 이야기를 영상을 통해서 교감하는 것, 상호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보는 영상은 없습니다. 영상은 반드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을 정해야 되고 내가 볼 영상을 누가 볼 것인지를 생각해야 되고 내가 볼 영상이 어떤 영향력을 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저기 있는 데이터들을 모아서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끈으로 묶어내는 작업, 이것이 바로 스토리텔링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야기 만들기는 문자 언어와는 다른 영상 언어입니다. 스토리텔링은 글을 쓴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합니다. 영상은 쓴 글을 보조하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은 보편적인 언어이고 사람들은 글이 없어도 영상만을 봐서도 이해할 수 있고 스토리를 몰입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세상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글보다는 영상에 관심을 갖고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기를 희망하고 원합니다. 콘텐츠를 소비하는 독자들은 지루한 텍스트보다 재미있고 화려한 비주얼적인 것들을 더 재미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지금 모든 사람들의 소통의 도구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본인들의 창작의 열정들을 쏟고 그것들을 소통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그 중요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스토리텔링은 개인의 경험, 또 연출자의 경험, 촬영자의 경험이 함께하는 공감으로, 커뮤니케이션으로, 소통으로 만들어져서 관객을, 내가 보는 영상을, 또 투자자를, 또 내 영상을 보고 우리가 만든 영상을 보고 소셜 임팩트에 참여하게 될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기획이란 또 스토리텔링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지금은 우리 영상이 활용될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유튜브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보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유통할지 그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한 상황에서 우리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해야 할지 또 사람들이 정말 볼 수 있는 컨텐츠, 훑어보지 않고 관심을 가질 만한 컨텐츠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본인들의 플랫폼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의 컨텐츠를 제공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라고 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해당되는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요. 제작 전부터 제작 후까지 채널의 관리부터 응용까지 또 참여자들을 어떻게 모으고 수익을 어떻게 창출하는 것까지 컨텐츠를 구성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이런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텐츠를 좀 번역된 컨텐츠라서 좀 읽기는 어렵겠지만 동영상하고 함께 제공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좀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간단하게 유튜브에 소개하는 기획과 연결된 촬영 전에 준비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는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기, 촬영 전에 봐야 할 컨텐츠인데요. 요거는 제가 링크를 또 걸어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크리에이티브 아카데미에서 수강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제 번역된 자막으로 좀 봐야 돼서 조금 완성된 번역본은 아니어서 조금 보시는데 어려움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유튜브에 소개하는 컨텐츠를 기획하는 방법. 자신의 의도를 고민하기. 나는 이걸 왜 만들지? 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누구한테 보여주려고 만드는 거지? 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혼자 보는 영상은 없거든요. 나 혼자 보려고 만드는 영상은 사실은 우리 수업 시간에 다루기는 좀 아쉬운 내용이 될 거고요. 우리는 소셜 임팩트를 통해서 사람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영상과 접목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 영상을 왜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읽어보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유튜브 콘텐츠, 유튜브 플랫폼을 가지고 이야기를 구성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유튜브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야기는 평범한 데서 시작한다. 예,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 외계에서 떨어진 우주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살고 있고,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살아가는 동네의 이야기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킬러 콘텐츠, 유튜브 콘텐츠가 될 수 있다는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특정 커뮤니케이션들을 리스트업하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줄여나가는 작업들을 일상의 소재들을 발견하는 작업들을 해보라는 것들이 유튜브에서 제안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기록하는 방법은 요점을 기록하든 상세하게 기록하든 핵심 메시지를 기록하든 다양한 형태로 본인의 기억과 감정을 또 특정한 이야기와 상황을 기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 작업들을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때에 따라서는 대본을 작업하는 것도 한 번쯤 해볼 만한 이야기라고 소개하고 있고요. 다만 아주 화려한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대본을 잘 쓰시는 분처럼 할 필요는 없고 내 말투와 내 솜씨로 한번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를 구성하기 위해서 몇 가지 팁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영감이 떠오르지 않으면 한번 내가 생각하는 관심 있는 곳에 가보라는 거예요. 환경이 주는 영감이 매우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아이디어 자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공동체, 집단지성을 이용하라는 거죠. 활용하라는 거죠. 물론 여러분도 아이디어를 제공해 줘야 되고요. 여러분이 궁금한 것들도 그분들을 통해서, 집단들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구체적인 기획안과 구성안, 대본으로 작업하는 일들을 해보시라는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틈새 전략, 틈새 공략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관심 커뮤니티와 소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드는 영상은 오류,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내가 만든 영상은 모든 사람이 다 볼 거야 라고 하는 건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든 영상은 특정한 누군가가 볼 거야 라고 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고요. 그런 타겟을 정해서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을 때 환경과 관련해서 관심 있는, 특히 플라스틱과 관련해서 뭘 만든다고 하면 플라스틱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내 영상을 보여주고 그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전략과 내용들을 틈새를 공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 몇몇의 크리에이터들은 아주 작은 커뮤니티들, 또 내가 관심 있는 커뮤니티를 공략해서 전략들을 시작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서 사람들의 반응과 조회수, 시청 시간, 참여도들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전략을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소개하는 틈새 공략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나로부터입니다. 이 수업에서 4가지 학습 전략을 말씀드렸죠. 두 번째 전략, 내가 생각하는 사회 문제는 무엇인지, 나의 이야기, 나의 필요가 빠져있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흥미 있어 하지 않습니다. 관심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의 이야기를 빌어서 내가 전달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냥 훑어보고 지나가는 콘텐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주제를 많이 경험해 보라고 합니다. 패션이든 요가든 애완동물이든 영상을 만드는 거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경험해보고 그 사회적 문제를 참여해보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는 작업들을 나로부터 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팁을 시청자 파악하기라고 하는 내용들을 제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한번 나중에 링크를 통해서 영상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국민학교라고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 컨텐츠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소나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저희 회사에서 기획된 영상입니다. 이 기획들을 가지고 영상이 어떻게 기획되고 어떻게 기획서로 표현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충남에 있는 학교에 이제 공식적으로 인증된 학교입니다. 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이, 평균 나이 75세 할머니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서 학교를 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영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계기를 갖게 됐고요. 그 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획의 출발점, 한글을 모르시는 할머니들의 발표회를 통해서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된 거죠. 그러면 이분들의 또 사람들의 관심, 또 페인 포인트는 뭘까요? 이분들은 한글을 뗄 수 있을까요? 75세가 됐는데 한글을 모르시는데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는 게 페인 포인트, 핵심 키워드고요. 할머니들은 까막눈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글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또 남편에게, 또 부모에게, 동네에게 누가 될까 봐 배우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 국민학교라고 하는 정식 인증 과정을 통해서 글을 배우는 것을 시작하게 됩니다.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살아오신 과정을 통해서 여자가 무슨 공부를 해, 일제강점기를 거쳤고 6.25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할머니들이 글을 모르시는 것은 단순하게 게을러서, 상황이 그래서 글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여러 역경들을 통해서 글을 모르시게 된 거고, 차별과 시대적 상황, 또 그분들이 도저히 겪어낼 수 없는 그런 사회적 문제 때문에 글을 배우시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고, 그것들은 단순하게 글을 배우는 것에 넘어서서 그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또 넘어설 수 없는 여러 벽들을 넘어서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한글을 배우는 것은 고통스러운 삶을 치유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고요. 할머니들은 용기 있는 그런 선택을 통해서 글을 조금씩 읽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갖고 있는 그 내용들에 따라서 정부에서는 문해 능력 조사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2020년 자료에는 한글을 전혀 모르는, 읽고 쓰기가 불편한 사람들이 놀랍게도 우리나라에는 200만 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한국 사회에 지금 같이 살아가고 있고, 글을 모른 채로 소통하지 않은 채 누구한테 누가 될까 봐 숨어서 지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문해 영상을, 또 이런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문해교육은 절망에서 희망으로 넘어갈 수 있는 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날개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런 프로젝트 지원이었는데요.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문해교육 인식을 개선하고, 문해교육에서 미디어 교육으로 넘어가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문맹을 해소하는 그런 기업으로서 나아가는 목적들을 갖게 됩니다. 기획에서는 사실 아까 시간의 문제가 있다고 했잖아요. 어떤 구성과 어떤 촬영과 어떤 편집 일정을 가지고 촬영할 건지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기획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소셜 임팩트와 연계된 사회적 기업의 또 영상들은 영상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내용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의 플랜은 어르신과 함께하는 미디어 소풍을 계획을 했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글을 넘어서는, 문해교육을 넘어서는 미디어 디지털 문맹으로 넘어가는 그런 내용들로서 여러 가지 방법과 내용들을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프로젝트에 문해교육을 200만 명이 넘는 한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이
그런 문맹의 그 한계 넘어설 수 있도록 방송으로 만들고 참여할 수 있게끔 영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지금 어르신 디지털 교육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이것을 디지털 교육과 실버 앱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만들어서 앱을 개발하고 지속 가능한 로컬 플랫폼으로서의 역할로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다음 시간에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그 국민학교라고 하는 컨텐츠가 어떤 필요와 어떤 구상과 어떤 과정을 통해서 기획되는지 또 어떤 페이퍼로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기획안을 작성해보고 만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스토리텔링은 경험과 공감으로 관객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건축의 설계와 같은 기획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영상 기획에 있어서 문자 언어와는 다른 영상 언어의 특성을 고려하고 이야기와 실행력이라고 하는 핵심 전략을 중요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특히 기획 단계에서 유튜브라는 플랫폼의 특성을 이해하고 영상을 시청하는 타겟, 시청자 파악, 콘텐츠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일상을 통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이야기를 찾고 만들어내는 작업이 기획의 첫 시작임을 명심해 주시기 바라며 국민학교의 기획 사례를 통해 영상 기획을 이해하고 구성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